다음은 SDN입니다. 스마트홈은 넘겼어요. SDN 말고. SDN을 보면 SDN의 정의는 네트워크 제어 기능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분리하고 개방형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제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기술로 보면 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영역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가상화 기술을 통해 분리해서 컨트롤러하고 데이터만 처리하는 스위칭 영역으로 나눈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특징은 제어와 전달을 분리했고 소프트웨어적인 제어 기능하고 데이터 전달한 하드웨어 기능을 분리한 거고 데이터 전달 계층을 하드웨어 박스화 한 거고요. 다음에 통합 네트워크 OS를 통해 제어 기능은 컨트롤러로 통합되고 이제 하드웨어는 통합되어 네트워크 OS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하드웨어는 단순하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반 포워딩을 통해 컨트롤러는 개방형 API를 통해서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뭐 민첩성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크게 SDN의 개념도를 보면 컨트롤 플레인하고 크게 데이터 플레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의 통신을 위해서는 오픈 API를 통해 개방형 오픈 API를 통해서 통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레이어 형태로 구성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인프라 형태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뭐 어플리케이션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컨트롤러 레이어에서는 SDN 컨트롤러를 통해서 네트워크 관련된 동작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고요. 밑에 인프라에서는 그냥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단순하게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크게 구성 요소는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는 포워딩 엔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냥 스위치 오픈 플로우 기능을 통해 단순 패킷 포워딩, 스위칭 기능만 수행하고요.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 네트워크 제어 기능,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 중앙 집중화해서 구현하고 있는 형태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SDN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과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픈플로우 기반의 API를 활용하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고요. 크게 뭐 이런 주요 기술들이 있는 거, 왜 다 시스코 것만 써놨냐? 있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 네트워크랑 비교하면 기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벤더의 종속성을 갖고 있어서 뭐 호환성을 체크 후에 뭐 구축해야 되는 형태가 있긴 한데 SDN으로 전환하게 되면 뭐 사전에 호환성 같은 경우는 체크가 불필요하게 되고 인프라 변경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유연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 같은 경우는 벤더에 락인되어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벤더의 락인 형태로 서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뭐 구성에 따라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SDN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관리 효율성도 컨트롤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조사가 제공했던 별도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동향은 예전 거라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실은 원래 예전에 제가 이걸 서브노트에서 뺐었는데 근데 요즘에 공공기관들 뭔가 전환할 때 SDN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얘를 다시 넣어놓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때도 SDN은 되게 오래됐어요. 막 이때도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술들은 슬라이시, 오케스트레이션,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구조가 요구 기술이었고 그에 따른 핵심 기술은 SDN, NFV, 네트워크 펑션 버츄얼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 NFV,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는 SDN, 또 두 가지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SDN 정의를 위해서 얘기했고 NFV는 네트워크 장비 내 여러 기능을 분리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 기술을 NFV라고 얘기해요. 크게 구조는 뭐 똑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데이터 플레인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이게 컨트롤러에 따라서 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노스바운드 API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레인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사우스바운드 프로토콜, 노스바운드, 사우스바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노스는 위쪽, 사우스는 아래쪽. 그래서 노스바운드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통신을 위한 거, 사우스바운드는 데이터 플레이 쪽 통신이 필요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FV 같은 경우도 각각의 네트워크 고유 기능들의 가상화해서 만들어둔 형태라 VNFS 같은 경우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네트워크 기능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NFVI는 컴퓨팅 저장소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물리적 하드웨어 자원, 가상화 지원 및 NFV 실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에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션은 물리적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 관리, 전달, NFV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뭐 비교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안점은 SDN은 제어와 데이터 용역을 분리하는 거고 NFV는 전용 어플레이션 기능들을 가상화해서 뭐 일반적인 서버에 배치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에 따른 효과는 뭐 비즈니스적인 확대나 아니 NFV는 경제성, 유연성, 신속성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뭐 활용 방안은 응용 분야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네트워크 뭐 네트워킹 관련돼 쓸 수 있는 거고 NFV는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가상화이기 때문에 뭐 여러 기능들 가상화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얘는 아직 제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SDN 같은 경우는 오픈플로우가 대표적이죠. 표준화 기구도 ONF, 그다음에 오픈 데일라인, 그리고 NFV는 ETIS 네트워크, NFV 워킹 이쪽에서 주로 표준화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현하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전에 나왔을 때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그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또 그거에 파생된 게 SDS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고 해서 스토리지 하드웨어로부터 스토리지 자원을 추상화해서 관리하는 기법이 SDS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플로우입니다. 오픈플로우의 정의는 SDN 환경에서 제어계층과 계층 간의 통신 프로토콜로 컨트롤러와 하드웨어 장비 간의 통신 내용을 정의하는 SDN의 기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게 SDN 장비가 있으면 이게 하드웨어 장비고 별도의 컨트롤러 장비가 있는 경우 여기 통신하기 위해서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오픈플로우 스위치 내 구조로 보면 위에 컨트롤러하고 통신하기 위한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이 있고 이 통신을 위한 시큐어 채널이 존재하고 그룹을 관리 위한 그룹 테이블, 다음에 패킷을 처리하기 위한 플로우 테이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오픈플로어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제어 장치, 플로어 스위치, 다음에 이만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제어 장치는 오픈플로어 프로토콜 위에 스위치 내부에 플로어 테이블을 작성을 하고 다음에 새로운 플로어를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오픈플로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 크게 플로어 테이블, 그룹 테이블,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플로우 테이블을 통신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다음에 오픈 플로우 프로토콜, 보안 채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로우 엔트리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정의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플로우 테이블을 통해서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이걸 통해서 트래픽을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룰, 액션, 상태, 뭐 통계값들을 통해 처리되고, 그룹 테이블 같은 경우는 패킷 포워딩 위에 다수 플로, 플로우 테이블 포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추상화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뭐 파이프라인은 각 플로우 테이블 간에 통신하기 위한 통로고요. 그 다음에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은 스위치를 관리하는 컨트롤러가 통신하기 위한 퓨전 인터페이스고요. 보안 채널은 독립된 컨트롤러에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위치와 컨트롤러 사이에 통신할 때 암호화하여 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보안 채널이 존재하는 거고요. 동작 절차를 보면 초기에 세션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에 플로 테이블을 전달하고 매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치되는 정보가 있으면 플로우를 전송하는 형태로 합니다. 매치되는 정보가 있으면 전송하고, 없으면 컨트롤러에 전송해서 플로 테이블이 갱신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형태의 동작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요 절차.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절차, 대충 내용을 보세요. 보면 스위치가 있으면 오픈플로 스위치에 컨트롤러 IP를 등록하고 서로 연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거라. 그게 그냥 이렇게 처리된다라고 그냥 플로만 보세요. 이거 자체까지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내용들도 내용이 유사하긴 해요. 뒤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연결 설정할 때도 이런 거, 그런 연결 동작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모르셔도 돼요. 참고로만 보세요. 다음에 SD맨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MPLS랑 연관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SD맨은 기존의 웬 회선을 위해 데이터 영역과 제어 영역을 분리해서 소프트웨어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뭐 배경의 목적은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SD맨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림이 이상하다. 그림이 이상하다. 그림이 이상하다. 크게 컨트롤러, 다음에 데이터 플레인 쪽에는 오버레이 터널, 언더레이 터널이 존재합니다. 컨트롤러는 전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배포, 트래픽 모니터링 등 웬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술을 관리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컨트롤 플레인 설정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오버레이 터널을 통해 논리적인 터널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레이 터널은 MPLS, 인터넷, LTE 등 물리적인 네트워크 사이의 전송 구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크게 구성되면 이렇게 CP, SD맨 스위치가 있으면 이 경로에 따라 이건 지금 언더레이 네트워크 구성되는 형태예요. 크게 데이터 컨트롤 플레인을 구분하고 각각의 SD맨 데이터 플레인은 컨트롤 플레인하고 연동되어 있는 형태고요. 크게 터널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크게 오버레이 통신을 할 때는 위에 보신 것처럼 뭐 프라이빗 내부 통신할 때는 MPLS 근데 기본적으로 통신하는 거는 인터넷 통해서 통신하는 형태라고 이때 이 서로 간에 연동되어 있는 환경은 암호화 통신이 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바뀌긴 했네요. 오버레이 통신할 때 어떻게 참고로 보시면 돼요. 크게 구성 요소는 장비 측면에서는 SDWAN 컨트롤러, 다음에 SDWAN CP, 장비 측면에서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래픽 처리는 다이나믹 패스 스위칭, 다음에 패킷 듀플리케이션, 다음에 링크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 세그먼트, 트래픽 스티어링, 그 보안 측면에서는 존 베이스 방어벽, 파이어월, 다음에 뭐 다른 보안 솔루션과 통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SDN 오케스트레이션은 클라우드 기반 중앙 집중 관리하거나 정책 기반의 오버레이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 오버레이 설정, 백풀 트래픽 감소, 가시성 측면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크게 장비는 뭐 컨트롤러, 각각의 SDN CEP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SDN CEP는 뭐 일반 장비 쓰고 범용 장비로 설정돼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펑션 기능 등이 제공되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처리는 크게 다이내믹 패스 스위치를 통해 여러 경로 중 하나의 경로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 다른 경로로 선택해서 스위칭이 가능하게 하는 트래픽 기술이 있고요. 다음에 중요 패킷의 경우 여러 경로로 중복으로 패킷을 전송해 한 경로가 유실되더라도 다른 경로로 들어온 패킷을 온전하게 사용 가능하기 위한 패킷 두플리케이션 기능도 있고요.
다음에 링크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 여러 물리적 회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대역보 확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세그멘트는 랜별로 랜에서 세그멘트별로 VLAN을 할당해서 랜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세그먼트 통신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트래픽 플로우를 방화벽에 등록해서 세그먼트 간 통신을 처리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트래픽 스티어링은 각 지점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분석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존 베이스 파이어는 트래픽 영역을 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유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기법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다양한 솔루션과 지원하는 기능도 있고 중앙 집중 아니면 토폴로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 다음에 오버레이 설정, 다음에 백홀 트래픽은 불필요한 트래픽이 터널 진입을 방지하는 기술, 그 마지막으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시보드 기능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D맨하고 세시라든가 아니면 시카스하고 연동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기대 효과는 비용 절감하고 운영 인력 감소하고 기술 측면에서 품질을 향상하고 백업 기능을 구현하고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NFV예요. NFV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로 구현된 라우터, 나트, 방화벽, IDS, IPS, DNS, 캐시 등을 다양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구현하는 가상화 기술을 의미합니다. 크게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크게 NFVI, VNF,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프라는 각각의 가상화 기능들에 관련된 거고,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펑션은 각각의 기능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요소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NFV라고 해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프라스트럭처로 의해서 기본적으로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제공하기 위한 리소스를 의미하고요. 인프라 구조를 의미하고요. 다음에 VIM,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라고 해서 해당 요걸 관리하기 위한 기능. 다음에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펑션 인터페이스 to as 피지컬 하드웨어라고 해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 다음에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가상화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used by application to executive virtual infrastructure 인프라 구성도 있고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인프라 관리자와 상호작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및 편성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다양한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성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이 구조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프레임워크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NFV가 있고 다음에 기능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 그에 따른 오케스트레이션, 다음에 매니지먼트 하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는 참고로 내용을 보시면 되고, 다음에 나스입니다.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구독 기반 또는 유연한 소비 모델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리 및 라이센스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나스의 장점은 유연성과 비용 절감, 확장성 측면에 있고요. 유연성은 쉬운 확장을 통해 회사의 필요에 맞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요. 비용 절감은 온사이트 점검 방식보다 네트워크 구입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최신 버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데도 적은 비용이 소모되고요. 그리고 다중차용 멀티 테넌시 또한 활용을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크게 유형으로는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온프라미스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제어 유지를 내부가 수행하는 거고, 클라우드 기반의 외부 전문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가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 하이브리드는 일부 자원은 내부, 일부는 외부를 통해 관리하는 형태. 그리고 나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SD-WAN,
매니지먼트 솔루션, 다음에 보안 쪽으로는 디도스, VPN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어요. 향후 과제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131회 컴싱 때 나온 거라 관리랑 컴싱은 교차 출제가 가능하긴 해서 또 관리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도 조금 보시긴 해야 됩니다. 교차 출제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기술적으로 치우친 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들은 나오긴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다음은 오버레이랑 언더레이입니다. 오버레이의 개념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사용, 터널링을 구성하여 엔드-투-엔드 통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얘기하고요. 언더레이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장비들을 포함한 실제 장비가 이용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성해서 통신하는 걸 언더레이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오버레이는 가상화된 터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언더레이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 링크를 통해 전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패킷제어는 오버레이는 소프트웨어 기반, 언더레이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ECMP는 이겁니다. Equal Cost Multi Pass라고 해서 장비가 다중 경로가 존재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네. 음,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동일하게 양쪽 서로 간에 A, B, C가 있으면 하나 더 보내는 게 맞구나. A에서 D로 가는 통신을 A에서 D로 가는 경로가 A, B, D도 있고요. A, C, D도 있으면 서로 간의 경로가 같은 경우 동시에 트래픽을 보낼 수 있는 게 이커커스 멀티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경로값에 대해서 멀티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냐, 멀티패스 기능을 제공하냐는 거라서 오버레이는 가능하고요. 쉽게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 언더레이는 물리적 장비를 통해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경로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프로토콜로는 보면 VXLAN, MVGRE, GRE는 터널 얘기합니다. SST, GRE, 다음에 MV53 이런 것들, EVPN 있고 언더레이는 이더넷, 라우팅 프로토콜 등이 있고요. 다음에 테넌트 관리가 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는 쉽게 관리가 가능하고 언더레이 같은 경우는 확장이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5G 어드밴스입니다. 아마 6G는 파트 1 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파트 1 때 있어서 지금 5G밖에 없긴 하네요. 5G 어드밴스는 기존 5G의 초연결, 초저지연, 대용량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통해 확장 형식 XR, 인공지능, 이성 통신 접목 등 5G 통신의 네 번째 진화 기술을 의미합니다. 크게 5G 어드밴스는 미모에 대한 성능 향상, 그리고 듀플렉스에 대한 향상, 그래서 업링크에 대한 전송 시간을 개선하고 커버리지를 전송 시간을 넓혀서 커버리지를 개선하고 전송 지연을 줄여 듀플렉스 확산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죽이 필요한 시점에만 논슬림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발 정보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전력 정감에 대해서 개선한 게 있고, 다음에 이동성 개선을 위해서 오버헤드 성능 개선을 통해 인트라 CU 간에 도입된 LTM 기능을 통해 인터 CU의 추가적인 확대 기준기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단말을 시행하는 LTM 기술 등이고요. 다음에 신규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은 위에 얘기했던 확장 형식 XR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위성통신 기능을 향상한 것들, 위성 액세스 커버리지로 확대를 통해서 위상과 지상 액세스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제너레이티브 페이로드 등 기능 등을 지원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거는 뭐 이제 AR이나 MR을 적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적용하는 것들은 아직 연구 기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연구 기간이라. 이거 됐나? 아니 안 됐다. 네, 그래도 이거는 여기까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아마 마지막일 거라 얘가 마지막이네요. QRSDN입니다. QRSDN은 라우팅 테이블을 Q러닝으로 학습하고 네트워크 플로 기반 종단 경로를 할당하는 SDN 기법입니다. 크게 QRSDN 아키텍처를 보면 네트워크, 컨트롤러, 학습 모듈이라는 크게 세 가지 계층이 존재하고요.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컨트롤러는 경로를 계산하고 토폴로지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음에 경로를 재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습 모듈을 통해 상태를 확인해서 강학습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보상을 주고 그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는 요 세 가지 큰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QRSD는 초저지연 통신을 목표로 플로우 각각의 지연을 보상으로 설계하여 Q러닝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아키텍처로 보면 학습 모드 컨트롤러 네트워크를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 모듈은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강화학습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이전트 상태 보상,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액션. 그 다음에 학습 모듈 컨트롤러는 플로우 경로를 계산하고 네트워크 매트릭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단계.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경로 계산,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경을 감지하고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경로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다음에 네트워크는 패킷에 대한 탐색, 플로우 변경, 라우팅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QRS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강화 학습을 적용한 Q러닝 기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DRLT, 타이드, 다음에 D로 이 세 가지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DRL이라고 얘기하는 심층 강화학습을 통해 최적화 자원 관리도 가능한 형태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네트워크 관련돼서도 경로를 설정할 때 AI나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형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상으로 커브노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파트 2라서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아마 공부할 분량은 많은데 많지 않아서 조금 힘드실 수는 있긴 하거든요.